네, 자동 제어 7.2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7.1절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 챕터 7이죠. 7장의 오버뷰에 대해서 봤습니다. 7.2절에서는 우리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잠깐만요.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스테디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테디스테이트 에러를 다시 보면 앞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7.1절에서 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클로즈 시스템이 되겠죠, 아마도. 그때 입력과 출력의 오차가 시간이 많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오차이고, 출력은 입력에다가 전달함수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봤었어요. 그리고 스테디셋 에러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고, 이거를 최종치 정리를 이용하면, 라플라스의 최종치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체가 되니까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간단한 누메리컬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달함수, 우리 책에서는 전체 전달함수를 t라고 하고 있죠. 입력에서 출력까지 전달함수 t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어지고 입력이 스탠이 붙을 때 정상 상태 오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E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관계식 얻을 수 있고, 또 스테디스틱 에러는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결국 곱하기 s를 하고 짠짠, 그리고 리밋 s는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종의 비시계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입력이 1인데 오차가 2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1이 되라 라고 했는데 출력이 0.5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섹션 7.2의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하기를 우리는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모델링 되어 있고 그것이 GS라고 가정합니다. 거기에 주어진 시스템에서는 유니티 피드백이 이와 같이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C가 될 테니까 여기가 에러가 되겠죠. 에러는 R 빼기 C가 될 겁니다. R 빼기 C가 에러이기 때문에 여기가 에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에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7장의 내용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는데 그 관계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게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스템은 이 전체 전달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스테빌리티를 먼저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스테이블하면 그러면 찾으면 됩니다. 그럼 찾으면 되는데 그럼 스테이블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7장에서는 다 스테이블하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그젬플만 보고 있죠. 스테이블 할 때 그러면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봤더니 이는 이런 관계가 있고 출력과 오차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오차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S 곱하기 D가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수식은 밑에 있는 것처럼 꼭 블록 다이어그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바꿔서 그려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루트 게인 지금 여기 하나 있죠? 마이너스 G. 포워드 패스 게인이 여기 G 2 곱하기 2 곱하기 G 곱하기 G가 있고, 포워드 패스는 한 개 있고, 그러니까 델타를 구하면 1 마이너스 루트 게인 될 것이고, 포워드 패스가 한 개고, 포워드 패스 게인이 G고, 그 다음에 델타가 1이고, 델타 K가 1이고, 그래서 1 플러스 G분의, 미안합니다. 이거는 전달함수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는 게 에러죠, 그죠? 다시 여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오차니까, 오차가 여기 되죠? 그 포워드 패스는 이렇게 됩니다. 포워드 패스 게인이 1이죠. 포워드 패스 게인 T1 1이고, 델타 1도 1이고, 왜냐면 여기랑 요거랑 만나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죠? 이거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여기가 출력이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방금 전에 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풋이 똑같은데, 인풋이 스텝일 때, 램프일 때, 파라볼릭일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때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건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R이 스텝일 때, 를 보게 되면,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관계식이. 자, 그런데 이건 뭡니까? S가 0일 때. S가 0일 때라고 하는 것은 GS의 DC 게임과 같죠? 아까 전에 비슷한 게 있었죠? 숫자를 넣을까요? 5 중에 다시 15라고 그러면 S가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그 전달함수의 DC 게임이랑 같죠? 그래서 DC 게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는 뭡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가만히 어떤 일정한 값이 유지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DC 게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되는 거죠. 분모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이게 무한대가 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저 전달함수의 DC게임이 무한대가 되려면 아까 같이 이런 모양이면 S가 0으로 가도 무한대가 안 되죠.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폴이 오리진에 있으면, 그럼 S가 0이 되면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오리진에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니까, GS의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전체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리진의 폴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으면, 그러면 이 전체가, 여기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가겠죠.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 스테디 인풋이 들어갈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되기 위해서는 플랜트가 오리진의 풀을 한 개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써 있죠. 네, 한 개 이상. 스테디 인풋일 때는 한 개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램프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램프일 때는 램프 인풋은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될 것이고, 대입해서 풀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미안한데,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전체가 이제 0이 되겠죠. 그 분모가 무한대가 되려면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아까는 여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생겼습니다. 따라서 GS가 S 곱하기 GS 무한대가 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될 때 이게 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S 곱하기 GS인 경우에 그러면 S가 0이 되면 여기 0이 되니까 여기 0이 돼서 전체가 무한대로 갈 겁니다. 따라서 GS의 입장에서는 이게 1로 넘어가니까 결국 S의 N일 때 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해지니까. 따라서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S 곱하기 S의 N승이 되니까 S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럼 N 플러스 1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스테리스 때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스텝 인풋 쓸 때는 오리진의 폴이 하나 이상이면 됐는데 램프에서는 2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인풋이 파라볼릭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스텝일 때 오리진의 폴이 하나 이상이었고 램프일 때 오리진의 폴이 2개 이상이었으면 파라볼일 때는 왠지 3개 이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야 전체가 0으로 가는데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S가 0으로 갈 때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서 전체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GS 입장에서는 S의 제곱이 이제 1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게 M이죠. 이게 오리진의 폴이 플랜트가 유니티 피드백을 적용하고자 하는 플랜트의 오리진의 폴이 3개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파라볼릭 인풋에 대해서도 가속도가 일정한 인풋에 대해서도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 상태 오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스텝 인풋 쓸 때는 플랜트의 오리진의 폴이 1개 이상이고 램프일 때는 오리진의 폴이 2개 이상 파라볼릭일 때는 오리진의 폴이 3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7.1절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정상 상태 오차가 이런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 두 개를 비교한 게 있어요. 오리진의 폴이 하나 있는 경우. 이때는 안 됐었는데 이때는 됐었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때 왜 됐습니까? 적분하니까 됐었던 거죠. 적분하니까. 그래서 요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 폴이 필요한 거죠. 이게 S분의 1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요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폴이 필요한 거죠.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되기 위해서는 1개, 요게 되기 위해서는 2개, 그 다음에 요게 되기 위해서는 3개의 폴이 필요하다는 것을, 3개 이상의 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이샘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리진의 폴이 없는 경우 정말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안 가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스텝 인풋일 때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였고 램프 인풋일 때 정상 상태 오차가 무한대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파라보일일 때도 전혀 가까이 안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플랜트에 만약에 오리진의 폴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면 이때는 스텝 이프 했을 때는 0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파라볼릭 때는 2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차가 0으로는 안 가지만 무한대로 발산하진 않고 어떤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볼릭일 때는 여전히 전혀 못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폴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제곱 형태가 되면 이때는 0, 0, 상수가 됩니다. 네,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